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49.42%, 1,720만여 표를 얻으면서 사상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새 출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울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울산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지난 선거를 치렀죠.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운영 방향과 울산 공약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여당의 시당위원장이 또 되신 거니까 선거가 끝났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뭐 인사, 소감 한마디 좀 하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입니다. 12.3 계엄을 막아주신 분들도 시민이고 또 계엄을 끝내신 분들도 시민들입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이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할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오전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에 6개월 만인데요. 큰 충격 속에 짧은 선거 기간, 뭐 많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소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생각보다 뭐 여러 선거들을 치러 보셨을 테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든지 수월했다라든지 어떤 마음이셨어요? 예, 정말 이번 선거는 힘들었습니다. 예. 제 선거도 많이 해봤지만은 정말 울산 전체를 진두지휘해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고 진영별로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을 거다. 예.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야 없이 정말 통합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선서 수요일에 하고 바로 이제 야당 대표들과 오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모습들도 많은 국민들이 또 지켜보셨는데 통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1,728만여 표 획득하면서 역대 대선 중에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우리 시당위원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없었던 캐릭터를 갖고 있던 대통령이죠. 정말 스토리가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소년공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그 성남시장을 하면서 행정 경험도 다 있고 또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지금 무너진 민주주의 살리고 또 무너진 이 경제를 살릴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약들이나 뭐 정책들 살펴보면 참혹했던 자신의 삶이 어떤 정책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번 국민이 좀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공약을 보면 특히 한 예를 들면 자기가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무상교복을 실시해서 사실 뭐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 무상교복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이 아픔 이런 거를 정책에 많이 반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앞으로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자, 선거 기간에 사실 뭐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뭐 이번에 디비진다 소위 분위기가 다른 선거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선거 뛰는 의원들이나 유세원들이나 뭐 많이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위원장님이 만나본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울경에서 5%까지 좁혀들은 곳이 울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점점 올라가서 지금 이 42% 이상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42%까지 올라오면서 현장에서 나가서 느낀들은 사실 야 이번에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게 감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개표를 해보니까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예. 이것 또한 우리 앞으로 극복해야 할 소명이고요. 또 이 영남 지역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 말씀을 좀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사실 울산에서의 지난 역대 대선들 득표율 보면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 울산에서 35%, 예.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 38%, 그리고 직전 20대 당시 이재명 후보가 40.7인가요? 그래서 예. 마의 40을 그때 처음 넘은 거였고 이번에 42%, 42.54% 득표했단 말이죠. 이게 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뭐 민주당 입장에선 부울경의 밭을 갈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뭐 좀 전망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울경이 대구 경북하고는 좀 달라졌다. 예, 지금은 이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이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거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예. 특히 뭐 이게 진보니 보수니 그리고 영남이니 호남이니 이런 거는 거의 부울경은 옅어졌다. 그 중에서도 울산은 많이 옅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2%까지 올라왔는데 이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3일이에요. 딱 1년 남았습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당 입장에서는 바뀌고 있다, 선전했다 이번 선거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아직 쉽지 않다. 지방선거는 또 대선과는 다르니까요. 뭐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방선거 어떤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실 건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유일하게 울산은 다른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경쟁 수첩을 들고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듣는 선거를 하자. 소리 나는 선거가 아니고 듣는 선거, 경청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끝내지 말고 예.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 소위 말 하방 예. 하자. 이렇게 해서 이 5%를 극복해보자. 이런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좀 울산은 약간 달랐죠. 이 진보 진영 정당들과 또 시민단체, 그다음 노동단체가 같이 연대했던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쭉 좀 이 잡았던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쭉 갔으면 다음 지방선까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표와 또 풀어야 할 숙제를 함께 얻은 이번 예. 대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1순위 과제는 무엇일까요? 시당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느낀 감정은 정말 대한민국 어렵다. 예. IMF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민생 경제. 예, 민생 경제가 예. 정말 무너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민생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잘 살리점, 먹살리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응급 환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응급 환자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먼저 아픈 부위부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진통제부터 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진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긴급히 추경을 하지 않겠나. 그 추경을 해서 이 아픈 곳에 진통제를 넣고 경제 살리는데 올인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취임 선서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대한 국민이다. 그러니까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진영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걸 느끼십니다. 예. 근데 특히 울산에서도 이재명 하면 난 모르겠다. 그냥 이재명 나쁜 사람. 좀 세게 이야기하면 욕까지 하는 분위기가 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내란 세력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없이 그다음 진보 보수 없이 이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을 통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에서 정말 통합하고 낮은 자세로서 경청하는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통합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아니, 서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다투고 이래야지 이유 없이 혐오하고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줬으면 또 좋겠고요. 외신들도 관련 기사를 좀 많이 내던데 역사상 가장 강한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190석 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산 득표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득표율로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계 이 대통령들이 하면서 정말 우려했던 목소리들이 직접 하신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 제일 우려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죠. 뭐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은 색깔론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영원함도 통합하려고 했고 남북 관계도 통합하려고 했고 제대로 통합의 의지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를 정말 덮고자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딱 단 하나. 지금의 내란 부분은 다시는 이 내란을 할 수 없게 이 내란 부분은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보복이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울산 공약들 여러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만 짧게 이제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시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당 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좀 풀어가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공약은 그냥 중앙정부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면 공약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특히 울산 공약을 한번 쭉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우리 울산의 모멘텀을 일으킨 적이 몇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울산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유니스터 정말 예. 우리 울산의 자랑인 유니스트를 만들어 주셨고 또 KTX 역이 없었거든요. KTX 역도 만들어 주셨고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울산의 발전을 만들어준 계기가 된 분이 대통령 노무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들어와서 우리 산재공공병원 계속 부결되던 걸 산재공공병원을 메타 면제로 만들어 주셨고 또 오랜 수건 사업이던 외곽 순환도로를 결정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을 다른 대통령, 특히 윤석열 3년 동안
무엇을 울산에 했는지를 저는 한 개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실천단이라는 걸 특위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각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그러니까 공약 사항들을 맡아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또 지방정부와 소통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력을 끌어올리겠다. 예. 자, 선거 소감, 과제들, 또 울산 공약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울산시당은 어떤 노력을 할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 공약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울산 지역 공약, 사실 이번에는 정책이나 정책보다는 구도와 인물에 너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양당이 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약, 울산 공약 큰 틀에서 어떤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까? 울산에서는 오랜 수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울산에 제일 어려운 게 코로나 때 겪어보니까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없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 의료원을 정말 에타 면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예. 또 그 중에 우리 어린이 병원, 그러니까 어린이 센터를 넣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1순위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의 기존 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자동차 산업은 워낙 그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 만들고 있죠. 예. 전 세계적인 2위 기업으로 올라갔고 곧 1위로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현대자동차는 잘 나가는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관세 문제가 발생해서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예.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잘 풀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부품업체나 이런 게 상당히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부품업체 이런 걸 잘 좀 업종 전환이나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 부분은 또 우리의 최대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선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또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또 운영되다 보니까 동구의 공동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사실 좀 풀어야 될 숙제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위기는 석유화입니다. 예. 석유화는 이제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모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석유화학이 정말 동양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제 석유화학이 자기들이 충분히 생산 가능할 정도로 예. 중국이 따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예, 분위기가 확 그렇죠. 달라졌어요. 근데 이 산업을 그대로 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 문제고 생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민간에 그냥 맡겨만 놓으면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예.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개입, 선거 기간 동안 당시 후보 시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지방 균형 발전 위한 대통령의 정책 좀 궁금해져요. 지방 소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 울산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요? 지금 그 지방 소멸은 지금 울산의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전국적인 문제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든 싫든 규모의 경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다. 예.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부울경 뭐 연합이 됐든 메가시티가 됐든 이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울산은 작기 때문에 소외될 것이다. 소외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울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입니다. 울산은 산업을 부울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년 일자리들은 거의 다 울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은 산업과 산업, 그리고 부산은 물류, 그다음엔 저 경남은 농생명, 이렇게 연대 연합을 하면 제일 중요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거든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려줄 때 딱 항목을 정해져서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 항목 외에 못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울산 지방자치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합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제대로 예산도 통으로 내려두겠다. 예. 그럼 진짜 필요한 것들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정말 한때 연방제 형태의 지방자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연방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산을 제대로만 내려주면 지방 소멸도 막고 예. 울산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메가시티 확신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이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주춤하고 이제는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뭐 다시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도한다라는 거죠. 지자체 예산으로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실현시키겠다. 뭐 예.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울산에서 이건 뭐 제가 이 지금 방송이나 나오는 걸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를 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금 울산에서 안 한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 해오름동맹이라고 해서 경주, 포항, 울산을 뭐 연회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대안을 만든 하는데 셈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 자, 한번 보십시오. 경북에 포항과 경주를 빼고 생각나는 도시가 별로 있나요? 경북의 도지사가 포항, 경주를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잘할 수 있는 것만 잘 갖고 나가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겁낼 필요가 없다.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겁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작은 자리에 있는 작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는 행정 통합이 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부울경을 어떻게 해서 한국의 새로운 이 소멸되지 않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 자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부울 메가시티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잘 안 된 이유도 지자체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내려놓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 울산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메가시티에서도 울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뭐 하길 바라는데 예. 뭐 그런 개인 의견을 좀 이야기하셨고요. 자, 오늘 뭐 공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당 이재명을 선택하신 시민들에게 한마디 좀 전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이 통합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울산의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진단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뜻처럼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된 국민을 하나의 대한국민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이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 한반도 평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 응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시사진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예비신랑 신부님의 후회 없는 선택. 제4회 보라매딩 초대전이 7월 5일에서 6일 개최됩니다. 격이 다른 결혼 준비. 인기 브랜드로 웨딩, 예물, 허니문, 드레스가 한 번에. 그 시작을 더 특별하게. 2025년 마지막 웨딩 초대전. 제4회 보라매딩 초대전.